네, 안녕하십니까. 증권정보 채널 운영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캔들편, 2장 캔들편 중에서 세 번째 시간, 캔들로 주가를 예측하기, 상승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교재를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화면에 보시다시피 캔들의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상승 패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캔들 모양으로 우리가 주가를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패턴이 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살펴보기로 하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상승 패턴으로는 이렇게 쭉 나와 있죠. 상승 패턴으로는 상승 자각형, 상승 관통형, 상승 반격형, 상승 잉태형, 샛별형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어떤 그 이름을 하나하나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 어떤 모습이 의미하는 그 부분만 이해를 해주신다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승 장악형. 자, 지금 보시면 상승 장악형은 이렇게 두 개의 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로 음봉이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는 패턴이 먼저 나와줘야 되고, 이 패턴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당일 저점과 당일 고점을 모두 감싸는 장대 양봉이 또다시 나와줘야 됩니다. 이 상승 자각형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더라도 전일날 첫 번째 음봉에서 엄청나게 밀렸는데, 그럼 보통 개파락이거나 아니면 보합권에 시작해서 또다시 매물이 나오거나 상승하더라도 이 상승의 기본적으로 이 절반 어떤 그 수준, 이 수준에서는 올라가더라도 이렇게 밀리는 어떤 패턴이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이게 또다시 이렇게 밀려야 되는데 그거를 다 극복하고 전일 고점도 위에까지 올라왔다는 거는 상당히 강한 어떤 매수세가 유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패턴이 나온 이후에는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그리고 전일의 어떤 매물을 모두 소화한 어떤 모습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많다. 어떤 상승의 어떤 흐름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패턴이 바로 상승 장악형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한번 패턴을 보도록 하죠. 두 번째는 상승 관통형. 아까 말씀드린 상승 장악형보다 조금은 약한 패턴이에요. 일반적으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어떤 패턴이 나온 이후에 반등을 하더라도 이 어떤 절반 수준, 이전에 하락했던 절반 수준 가면 이렇게 밀리는 게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근데 일단 그 수준 위에까지는 어떻게 했다? 올라섰다는 점. 아까 상승 장악형만큼은 강한 강도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강한 패턴이라는 거죠. 어떤 그 기준이 뭐다? 음봉 몸통의 절반 수준, 50% 이상까지 반등한 형태다. 그렇죠. 이런 점에 이제 키포인트를 두셔야 되고, 상승 장악형 만큼은 아니더라도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높은 패턴,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 단어를 외우실 필요가 아니라 그 캔들이 의미하는 어떤 그 구조를 이해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상승 장악형이나 상승 관통형이나 이런 시점의 어떤 거래량이 음봉에 나왔을 때의 어떤 거래량보다 많으면 많을수록 상승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세 번째는 패턴을 보니까 상승 반격형. 똑같이 전일의 음봉으로 크게 밀렸다가 다음날 이렇게 개파락이 엄청나게 크게 나왔죠. 개파락이 크게 나온데 양봉으로 마감했는데, 전일 종가가 금일 종가와 금일 종가가 거의 일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니까 거의 종가는 어제나 오늘이랑 똑같은데, 그쵸? 가격이 똑같죠. 이 가격대가 거의 비슷한 가격대로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어제? 근데 모습은 어제 오늘 그 장중 초반의 어떤 가격대로 해가지고 매물은 거의 다 소화되었다. 그러니까 바닥은 어느 정도 잡은 패턴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지는 패턴이 이렇게 떨어졌던 패턴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패턴이다. 이런 식으로 상승 반격형을 의미를 둘 필요가 있겠고, 역시 음봉보다는 양봉에서 거래량이 더 증가한 패턴이 훨씬 더 신뢰성이 높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온 것처럼 전일 거래량에 가까울수록 추세선의 신뢰도 높다, 이렇게 나왔거나, 또는 전일 거래량을 뛰어넘거나, 뛰어넘는 것이 더 좋겠죠.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패턴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 네 번째는 상승 잉태형. 상승 잉태형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상승에 대한 그 신호예요. 근데 이렇게 장대 음봉이 나온 이후에 그 다음날 보통 갭하락을 하거나 보합권을 시작해서 또 매물 소화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갭상승을 했다는 거죠. 그쵸? 지금 가격대를 보면 종가가 이 가격대인데, 이 가격대, 그쵸? 이 가격대가 이제 그 전일 종가인데, 그 가격대 위에서 어떻게 됐다? 갭상승이 나왔다는 거죠. 이만큼. 그러면서 양봉으로 보이면서 아래꼬리 윗꼬리 이렇게 달아줬는데, 이 그 캔들의 어떤 그 주가 가격대의 위치가 제가 이렇게 동그라미 친 이 구간이 전일 그 음봉의 몸통 안에서 놀아주는, 그러면서 갭상승하면서 이렇게 놀아주는 그런 패턴이면 상당히 강한, 야, 어제 그렇게 무서웠던 패턴, 장대 음봉에서 밀렸기 때문에 보합권에서 시작해서 다시 매물 소환을 거쳤는데 갭상승 이후에 어느 정도 탄력을 보였다는 거죠. 그 점이 일단 어제와는 다른 흐름이 오늘 좀 포착이 되었다, 이런 어떤 의미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역시 그 포인트는 주가 위치가 역시 바닥권에 나왔을 때 더 상승에 대한 사이클이 훨씬 더 좋다, 이런 점을 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샛별형 같은 경우 3개의 캔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렇게 장대 음봉으로 한번 밀린 이후에 어느 정도 하락세를 보여준 패턴, 그 다음 서부터 장대 양봉, 보통 이렇게 하락세 보이고 하루 이틀 더 어떤 그 하방 경직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바로 갭상승 이후에 초기 어떤 급락 시점까지 상승했던 패턴, 이런 점은 추가 상승에 가능한 어떤 패턴이라 볼 수가 있겠죠. 역시 거래량이 제가 이렇게 양봉으로 거래된 이 캔들에서 거래량이 훨씬 더 많이 나와야지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이번 어떤 상승의 어떤 캔들 전반적인 어떤 흐름은 양봉으로 나타났을 때 거래량이 음봉으로 나타났을 때 거래량보다 훨씬 더 많은 게 훨씬 상승에 대한 신뢰성이 높다. 여기에 어떤 키포인트를 주면서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캔들의 모양으로 주가 예측하기 하락 패턴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